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방세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등록 면허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과거에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을 취득해서 등기하는 등록세 부과됐던 등록세 부분과 면허세 부분을 통폐합을 해서 2011년서부터는 등록 면허세로 부과됩니다. 근데 이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은 타인의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하고 그 다음에 면허 부분에 대한 면허세를 등록 면허세로 부과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래서 또 25회 시험에서는 등록 면허세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죠. 그래서 26회 대비해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깊이 또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1시간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번 등록면허세 정의 보시면 1번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공적 장부인 등기부 등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을 등록면허세, 등록이라고 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다만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우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 기계, 장비 등을 연부로 취득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그 외 부동산 등 취득해서 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만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특징에 보시면 1번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라는 얘기는 서울특별시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면 등록면허세는 강남구청으로 귀속이 된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로 되어 있고 일반 지역 시군에서는 도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는 도세다 그럼 맞아요.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일반 시군에서만 도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3번 등록면허세는 형식적 요건인 등기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하여 명의자한테 과세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실질 여부, 소유권 취득했느냐 여부 따지지 않고 형식상 절차인 등기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등록자한테 부과하는 형식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다음 특징의 7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등기 등록한 후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에 먼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 여러분 거기 8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최저세 기본 6,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은 기본 6,000원까지 징수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하는 행위와 면허 부분에 대한 면허세까지 합쳐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데,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중에서도 등록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관련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등록면허세 하면 등록면허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면허 부분에 대한 것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29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언제가 됐던 등기 또는 뭡니까?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를 한다. 그럼 여기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 중에서도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고, 등록은 공적 장부 중에서도 무슨 원장 또는 무슨 대장 또는 원부 이런데 공적 장부, 이와 같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부에 대해서 주로 기재를 하고, 부동산 등이 아닌 것은 등록원부 등에 기재하기 때문에 등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동차 등기라고 안 하고 자동차 등기라고 안 하고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라는 표현. 또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등기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재하죠. 그래서 선박 등기라고 하고, 소형 선박은 선박 원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신탁재산이나 광업재산도 하나의 뭘로 등기가 된 등기부로 보기 때문에, 즉 공장저당법에 따라서 공장에 관련된 재산 전부 다 묶어서 등기하면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이렇게 하나의 재단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하죠. 그래서 공장재단 등기, 광업재단 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또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죠. 그래서 법인 등기 등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 이런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적 장부 중에서도 등기부 등에 기재하는 건 등기, 그리고 원부, 원장 그 외에 그 밖에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한다. 그럼 언제가 됐던 이런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를 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공적 장부에 기재를 해서 널리 알리겠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공시라고 합니다. 왜 공시를 합니까?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다. 그죠?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과세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원칙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공적장부에 뭐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누구다? 권리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자, 이 사람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그럼 이와 같은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권리자 그러면 참고로 몇 가지 점검해 보면, 지상권 설정 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재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지상권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저당권자. 또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역시 기재된 권리자는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사람들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즉 임차권자죠. 임차권자면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기 등록하는 사람이 수인이다 얘기해요. 수인이라는 사람은, 수인이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들이 전체에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수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하면 자기 지분만큼 각각 납세 의무를 지지만 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분들이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밑에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4번 요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양가로 3번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자, 갑소유 비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건 갑의 이름으로 등기됐기 때문에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인 채무자 부동산에 채무자 이름으로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인 누구? 갑의 부동산에 갑의 이름으로 기재가 됐다면 갑이 바로 뭐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했어도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 3번을 채권자 대위 등기죠. 대위 등기. 그래서 갑소유 비등기 건물에 갑의 부동산에다가 갑의 이름으로 의리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을 해서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결론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거기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죠. 채무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 신청만 채권자가 했을 뿐이지 채무자 이름으로 기재되니까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은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 그 물건의 전세권이나 가등기, 임차권 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그것을 말소하게 되는데 이때 말소 등기 등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권리증에 이렇게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했는데 말소를 합니다. 이것도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와 같이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얘기해요. 말소 등기는 권리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자죠.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말소 소멸 등기에 대해서는 지워지기 때문에 권리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지워지기 때문에 설정권자 또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보셨고요. 다음에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로 부과하느냐?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기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1번, 2번, 3번을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가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뭐가 있느냐면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이 아닌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종량세가 있죠. 그래서 바로 뭐가 있느냐, 말소 등기나 또는 멸실 등기 있죠. 멸실 등기나 또는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 등기나 지목을 변경하는 변경 등기 또는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등은 건수로 부과합니다. 한 건당 이렇게 부과하죠. 한 건, 두 건, 세 건 이걸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이때 부동산 가액 중에서도 어떤 가격이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원칙이보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신고가액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런데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만약에 신고가액이 없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 표준액을 예외로 적용할 수도 있다. 원칙은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이때 시가 표준액은 취득세에서 공부하신 시가 표준액과 똑같아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지수, 그리고 경과연수 잔존 가치율, 그리고 가감산 특례를 적용해서 나온 가격, 이것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건축물.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거래다 그랬어요. 그럼 객관적인 거래가 바로 뭐냐? 취득세에서 얘기한 거 국, 외, 공, 판, 법, 그리고 부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두 번째 외국의 수입, 그리고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판결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취득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등기를 하게 된다면 등록 당시 가액이 변동될 수도 있다. 이때는 변동된 가액으로 하겠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430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화살표 옆에 소유권 등기 또는 지상권 그리고 가등기 이런 경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부동산 가액 중에서도 원칙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그랬고 예외로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 그리고 3번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데 다만 두 번째 줄 3번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의 동그라미 3번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두 번째 줄,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액으로 가고,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앞글자만 따서 국, 외, 공, 반, 법, 부 이렇게 6가지의 경우죠. 증명되는 거죠. 은폐 축소되지 않고 명백하게 입증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해 주겠다. 다음,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액이 있고, 다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채권은 받을 거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나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원칙이 채권 금액이죠. 채권 금액으로 하지만 예외로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자, 지상권 설정 등기나 또는 가등기죠.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 그죠?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상권이나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요. 요거 채권 금액은 저당권 설정 등기나 또는 우리 경매 신청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경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다음, 여러분 기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금액이라는 건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경우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역시 전세 금액이죠.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임차 보증금으로 갑니다. 임차 보증금 2014년까지는 임대차 보증금 그랬지만 2015년 개정 법률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 금액과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으로 갑니다. 임대차 금액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 그 외에 기타 금액 하면은요, 이거 외에도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있죠.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기 땅 요역지 가액으로 간다. 요역지, 타인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그래서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면 승역지죠. 이때 요역지가 됐던 승역지가 됐던 전부 다 부동산이지만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액하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아예 명시를 했죠. 뭐라고? 부동산 가액 중에서도 승역지가 아니라 보다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이나 기타 금액, 이렇게 금액이나 가격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라고 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종량세로도 표시되는데, 대다수 뭐냐?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소멸하거나 멸실할 때는 건수로 부과합니다. 한 건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6,000원으로 부과를 하죠.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나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 등기 또는 나누는 거 분필, 지목 변경 등기나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등을 할 때는 건수로 부과하고, 이때 한 건, 두 건, 세 건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종량세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세율은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나왔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다가 이번에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세율을 적용할 때 첫 번째 표준세율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 세율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2011년서부터 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럼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로 부과되는데 왜 여기 등록 면허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세율이 있느냐? 이것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 2010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놓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한다면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때 한해서 종전의 비세율을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1년, 10년이죠. 12월 31일 이전에 뭐 해놓고 취득해놓고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요번에 등기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원인에 따라서, 그죠? 예, 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 유상, 매매로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유권 이전할 때 무상입니다. 무상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와 그리고 뭐 증여 등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죠. 그래서 종전의 세율, 유상, 승계,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8, 그리고 증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15, 이와 같은 등기세율이 있고, 다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최초로 등기를 해서 원시 취득을 해서 소유권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1000분의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과거 2010년 12월 말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취득세만 내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세율을 지금 개정된 취득세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그대로 부과해서 종전세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은 크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는 2번이죠. 이건 뭐냐?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등기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에 등기를 하되 내 거라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있고, 또는 뭐 전세권 설정 등기도 있을 것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도 있고, 지역권 설정 등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나 경매 신청 또는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 이와 같은 것은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00분의 얼마 0.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양나라 2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등기라고 나와 있죠. 예, 소유권 이외의 등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소 등기 등이 있습니다. 말소 등기,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 합병 등기나 또는 지모, 변경 이런 등기 등에 대해서는 한 건당 6,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에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은 그 세액을 얼마? 6,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세금으로 징수하겠다. 2,000원, 3,000원 나와도 기본 6,000원 징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거 소유권 이외의 등기세율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중과세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하고 조금 거리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만 읽어보시고 바로 부가징수로 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1번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근데 2번 등록면허세 등록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납부하고 난 다음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3번 비과세나 감면 대상 받은 것이 추징 대상이 됐다. 그때는 2번, 3번 묶어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2번 두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하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그러나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취득세와도 같죠. 취득세도 취득세 신고 납부한 이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3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추가로 신고 납부 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434쪽에 보시면 434쪽 맨 위에 신고 납부에 관련해서 동그라미 4번은 중요한 부분이죠. 4번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 보시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아 신고를 안 했어도 납부를 했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면허세를 납부만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납세지 앞에서도 언급했죠. 여러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와 도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소재지죠. 소재지. 그래서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그리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광어권은 광구의 소재지, 어업권은 어장의 소재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밑에 박스 납세지 특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박스에 첫 번째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지함으로써 등록면허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줄치세. 중요한 게 등록관청, 등기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이런 경우는 그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2번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채권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맨 처음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여기 보실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10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사람 채권자가 될 것이고 여기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야 되는데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에 비해서 채권이 너무 적죠. 그래서 경기도에도 부동산이 있고 저기 강원도에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동산에다가 6억을 설정하고 강원도에다가 4억을 설정했다. 하나의 채권에는 채권에 비해서 물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 설정했다면 등록면허세는 이걸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겠다. 그래서 맨 처음 물건 종류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에 먼저 설정을 했다면 모든 등록면허세는 경기도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맨 처음에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 박스 안에 있는 1번과 2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1+1, 즉 부수적으로 추가로 붙는 세금 두 가지가 있죠.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보셨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 436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겠다.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 국가가 부동산, 국가 등이 자기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또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납세 의무자가 등록면허세 모든 재산을 체납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하게 됩니다. 이때 압류 등기도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압류 등기를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압류 해제를 합니다. 이때 압류 해제 등기, 압류 등기, 압류 해제 등기 전부 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이번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지적소 관청 지번 번지수가 변경됐다. 그래서 표시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등기 등록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두 번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비과세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물어본 게 하나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압류 등기나 압류 해제 등기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과세 대상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과한다. 그게 바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광역권, 어업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과를 하겠다. 납세 의무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입니다. 그죠?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자, 그죠?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고, 만약에 말소 등기는 설정권자, 소유자가 내야 되고,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해당 수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등록 당시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이 있죠. 그래서 국외공판법 부 이렇게 6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오면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법이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동이 됐다면 변동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금액 중에서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채권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있죠.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소등기, 지목변경 등기, 하필등기, 구조변경 등기, 지목변경 등기 등에 대해서는 건수로 부과하죠. 이렇게 한 건, 두 건을 우리는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율은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세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상권서부터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지역권 이거 전부 다 1000분의 1마다 2다. 그러나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다. 그리고 납세지는 물건의 소재지로 가는데요.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맨 처음에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요구하고, 또 하나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맨 처음에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 등이 행하는 등기 등록은 비과세인데, 이때 국가 등이 행하는 등기 등록은 국가 등이 자기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비과세지만, 그거 외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하는 등기나 압류, 해지하는 등기까지도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